와러 나이트. 너 밤에 무슨 일이? 너 어떻게 잔 거야? 막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멈추지 않는 돈스탑 토리입니다. 웬만해서는 멈추는 일이 없는 저도 그렇지만 잠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주춤했었는데요. 여러분 잠 잘 주무시나요? 건강한 일상에 있어서는 운동, 식사, 수면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 못 자면 엄청나게 고생하는 거 아시죠? 네. 저도 너무 고생을 해왔는데요. 얼만큼 잘 자야 숙면인 건지, 어떻게 해야 숙면을 할 수 있는지, 숙면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얼만큼 잘 자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보겠습니다. 저희 같이 잠 잘 자봐요. 너 어떻게 잔 거야? 막 이러면서. 잠에 대한 제 고충을 잠시 얘기해 볼게요. 저는 잠에 있어서는 되게 예민한 편인데요. 내가 생활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만약에 변화가 있다? 바로 잠에 표시가 나는 굉장히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맞아요. 여행 가면은 1시간 반인가? 동안 그냥 잠이 안 와서. 근데 제가 그때 잠을 못 잘 수가 없고 완전 그냥 골아 떨어져야 되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달리기 하고 서핑하고 돌아와서 등산하고 밥 먹고 밤에 계속 돌아다니고 하루 동안 쓴 칼로리 양이 기초대사량 제외하고 1000몇이었어요. 역대급으로 움직인 날이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마셨냐? 안 마셨어요. 숙소 6명이 자는데 저만 잠이 왜 안 오지? 내일 일어나서 또 일찍 나가야 되는데 막 진짜 잠 하나도 4시간 잤나? 다음날 수면 봤더니 와러 나이트. 너 밤에 무슨 일이? 너 어떻게 잔 거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예민한 편이라 유전인가? 생각해보면은 부모님은 누우면 바로 5초 만에 잠드는 할머니가 근심 걱정이 항상 많은 스타일이고 어렸을 때 할머니랑 같은 방에서 지냈는데 밤 새벽에 계속 형광등을 켜세요. 잠이 안 오니까 장난치시거든요, 저를. 속눈썹을 계속 이렇게 건드려요. 자다가 간지러우니까 뭐야 이러다가 이제 딱 깨면 할머니가 웃고 있어요. 장난치는 거죠, 이제 저한테. 그런 기억이 되게 많아요. 할머니 항상 불 켜고 계시고. 그래서 할머니 닮았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너무 피곤하지만 누우면은 심장이 계속 막 쿵쿵쿵 뛰어가지고 못 자는 적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정말 잠을 좀 많이 못 잤어요. 6시간도 못 잤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잠에 드는 것도 아니었고 자다가 화장실 가느라 깰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게 살았지만 남들도 다 이렇게 자는 거 아닌가? 정말 이제 또 손에 꼽히게 못 자서 뭐 너무 다음날 생활에 지장이 있다 그랬을 때만 이제 나 어제 잠을 하나도 못 잤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그 외에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잠을 못 잤지만 다음날에 습관처럼 또 커피를 마시잖아요. 시간에 상관없이. 밤엔 또 잠을 못 자고 되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냥 잠이 안 와도 나이가 들면 원래 이런가? 밤중에 재밌는 게 많잖아요. 미드도 되게 많이 받고 당연하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게 좀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2년 전부터 일도 되게 많아지고 뭐 운동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폭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6시에 일어나요. 운동이 1시간 만에 안 끝나거든요. 저희 선생님이 주는 프로그램 하려면 그 준비 운동도 해야 되고 1시간 40분 진짜 휴식 시간 칼같이 지켜서 해도 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눈 뜨자마자 운동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화장실도 갔다 오고 막 세수도 하고 간단하게 뭐라 좀 먹고 해야 되니까 이미 한 30분이 지나 있고 이제 시작해볼까 하면 1시간 반? 그럼 최소 2시간이잖아요. 출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시 출근해서 수업 계속하고 수업 비는 시간에는 이제 공부하면은 거의 제가 마지막 수업이 10시에 끝나요. 근데 10시에 끝난다고 해서 또 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치우고 집에 도착하면 한 10시 40분. 다음날 또 6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또 집안일을 해야 되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아주 최소한의 것만 개차반이 되는데 그냥 대충 다 해놓고 12시만 되면 나 잘게! 또 자고 6시에 또 일어나고 살았더니 갑자기 이제 방광염에 걸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너 방광염이다. 면역력 떨어지면 걸리는 것 같은데 신경 써서 쉬고 뭐 일도 좀만 하고 해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이제 검색해보니까 20대 여성, 30대 여성 되게 자주 걸리는 질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게 그 다음 해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다시 침대로 쓰러졌어요. 운동을 안 하면 한 2시간 정도 더 잘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운동 못하겠다. 잤어요. 2시간 있다가 딱 일어났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동자만 이렇게 돌려도 토할 것처럼 멀미가 올라와가지고 이 정도로 어지러우면 이거 이석증 같은데 대학병원 입구까지 들어가는데 계속 토를 하면서 간 거죠. 안경 같은 건데 굉장히 큰 막을 머리에 씌우시더라고요. 옆을 쳐다보는데 이렇게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가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거는 정말 머리가 계속 골이 흔들릴 거라고. 그래서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 3일 정도 쉬어야 된다. 이거는 한 번 생기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마다 계속 생길 수 있으니까 약을 많이 주겠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여행 가거나 할 때도 다 가져가라고. 지금도 여행 갈 때 가져가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달에
이제 포진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점점 커지는 거예요. 병원 가보자 해가지고 갔더니 선생님도 대상 포진이 맞다, 좀 좋아졌네 해가지고 이제 약 안 먹고 약 안 바르고 하면 다시 생기고 그랬는데, 이제 선생님이 잘 쉬어야지 낫는 거라고 했지만 솔직히 잘 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졌겠지 하고 다시 살았는데 한 달 있다가 또 생겼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정말 엄청 혼나고 제발 왜 못 쉬는 거냐고 하면서 써주냐고 했어요. 선생님이 제가 그 상사한테 줄 뭐라도 써주냐고, 저도 쉬어야 된다 말씀이라도 감사하다고 하고서 그때부터 좀 내가 정말 잠을 소홀히 하는구나, 휴식을 되게 소홀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경을 쓰게 된 것 같아요.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긴 대답이었네요. 신경을 쓰게 된 것 같아요.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 대상 포진을 앓고 나서 그해 여름에 교육을 참가했어요. 거기 선생님이 요즘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셨어요. 너무 많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안 움직여서 아프다. 교육하는 동안 핸드폰도 못 만지게 하셨는데 핸드폰 만지면 나가라고 완전 무서운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유일하게 스마트 기기 중에서 굉장히 쓸모가 있는 거 하나만 꼽으라면 수면을 추적하는 기능이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저희 선생님이 그 스마트 링을 쓰고 계셨거든요. 그거 어디 거냐고 물어봐가지고 저도 하나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인데요. 이렇게 생긴 반지인데 잘 보이나요? 보여요? 여기 안에 이렇게 안쪽에 이게 반지 형태로 생긴 스마트 기기인데요. 화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블루투스로 핸드폰을 연결해서 어플을 켜면은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잠을 어떻게 자고 있는지, 잘 쉬고 있는지, 운동은 얼마나 했고, 오늘 너가 잔 모양새를 보니까 너는 운동을 오늘은 이만큼만 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판단도 얘가 내려줘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스마트 기기입니다. 크게는 수면, 운동, 회복까지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컨디션 관리를 오늘은 어땠네? 내일은 어떻게 해야겠다. 거기서 솔루션도 주거든요. 너 오늘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해줘요. 보면서 오늘은 이래야겠다, 내일은 저래야겠다 방향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운동한 기록은 제가 운동을 해도 걸음수로 체크를 하는 거지 운동을 얼마큼 했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어플을 들어가면 내가 오늘 무슨 운동을 몇 분 했다 입력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는 동안 몇 칼로리를 소모했는지도 뜨고 오늘 하루 동안 너가 어느 정도의 칼로리를 썼는지도 나와요. 여기 나오는 기초대사량이 제 기초대사량하고 거의 비슷해요. 제가 인바디 하면 나오는 거랑 신빙성이 높은 것 같아요. 립밴드는 일단 심박수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 심박벨트라고 해서 가슴에다 차는 것도 해보거든요. 그러면 손목이라 그런지 좀 심박수가 훨씬 높게 잡히는 것 같고 자는 동안 불편해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얘는 이제 반지라서 불편함은 전혀 없고 충전도 3일 정도 그냥 쓸 수 있고 충전하라고 뜨거든요. 1시간도 안 걸려요. 완충하는데 되게 편리합니다. 네. 생활방수 얼만큼 되냐면 이거 끼고 스노클링 해도 된다고 써있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수면에서 하잖아요. 네, 수영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프리다이빙이나 스킨스쿠버처럼 몇십 미터씩 내려가지만 않으면 된다고 되게 좋아요. 네. 자고 일어나면은 컨디션이 좋네? 별로네? 이 정도로만 본인을 파악하지 구체적인 수치가 없잖아요. 정말 막 못 자가지고 계속 연신 하품이 나오고 계속 꾸벅꾸벅 졸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자면서 별로 잠을 안 깼고 잠을 드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그러면 나 잠 잘 잤네?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사용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 잠을 체크하는 게 너무 재밌는데 일어나자마자 항상 보거든요. 내가 어떻게 잠을 잤는지? 저는 되게 잘 잤다고 오늘 완전 깨우니 하고 점수 딱 봤는데 점수가 막 70 몇 점. 뭐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타이밍이에요. 잠을 항상 자는 시간에 자는지. 이 스마트 링을 이제 계속 사용하다 보면 얘가 내 정보를 축적해서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자는 게 제일 좋은지에 대한 데이터를 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11시 45분에서 12시 45분 안에는 무조건 잠을 자라고 권장을 해요. 제가 꼭 그 시간에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다음날 주말이네 이러면 1시간 정도 늦게 자면 일단 타이밍 점수가 확 깎이고 그러니까 딥슬립이나 렘슬립을 얼마
얼만큼 했는지 같은 경우도 다 점수로 판단이 되고 잠을 자는 동안에 내 체온, 온도가 원래 뚝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온도가 너무 많이 올랐다. 너 좀 릴렉스를 못한 것 같다 하고 호흡수도 너 호흡수가 오늘은 너무 가빴다 나오고 또 심박수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서 너가 얼만큼 숙면을 취했는지 얘가 이제 점수를 냅니다. 반박할 수가 없죠. 아 그래? 약간 그렇구나. 그러니까 수긍할 수밖에 없는데 뭔가 기분은 아씨 나 진짜 잘 잔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기는 하는데 지금처럼 이런 기기가 없었으면 절대 알 수 없잖아요. 내 뇌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뭐 내 체온이 어떻게 됐는지 몇십만 원씩 들여서 병원 가서 뭐 기계 꽂고 검사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으니까 되게 유용한 정보들인 것 같아요. 나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것. 수면을 방해하는 것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커피, 맞아요. 커피 보통 내 몸을 정말 방해하는 외부에서 내 몸으로 침투하는 것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각성제, 에너지 드링크, 초콜릿, 홍차 들어있고 근데 그런 거 외에도 침실 온도가 너무 높다거나 내가 옷을 너무 많이 껴입고 자거나 전기장판을 너무 높게 하는 그런 온도들도 숙면에 방해가 되고요. 당연히 시끄러운 거 12시 이후에 30분 넘어가는 낮잠 당연히 방해가 되고 과식하는 것도 소화가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잠에 방해가 많이 됩니다. 늦은 시간에 알코올 섭취하는 것 아주 안 좋고요. 침대 근처에 스마트 기기 되게 많잖아요. 아이패드, 뭐 TV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전자파가 있기 때문에 방해가 되는 쪽에 가깝고 또 수면 패턴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잤다 저 시간에 잤다 교대 근무를 하는 분들이 특히 불면증을 되게 많이 경험하잖아요. 또 너무 많은 열량을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잠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막 800칼로리 먹고 막 이런 저칼로리 식사하는 분들이 갑자기 잠이 안 온다? 그럼 식사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요. 당연히 아시고 있겠지만 스트레스 많이 방해가 되고 저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저만 해당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좋은 비타민을 사게 돼서 용법을 봤더니 하루에 3번 2알씩 먹으세요. 이렇게 성인 기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먹으라는 대로 식사하고 나서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다 먹었거든요. 밤에 누웠는데 정말 눈이 너무 말똥말똥한 거예요. 맨날 눕는 시간인데 와 잠이 왜 이렇게 안 오지? 한 이틀째 알았어요. 아 비타민인가? 안 되겠다 해서 비타민을 안 먹어봤어요. 다시 또 잠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비타민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그래서 이제 잠이 너무 잘 와서 커피로 좀 그걸 충당하고 있는 분들이면 비타민을 좋은 걸 드셔보시는 게 잠을 쫓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사실을 내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외에도 늦은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하면 그 심장이 엄청 뛰잖아요. 몸이 또 각성 상태가 되고 교감신경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둔한 분들은 되게 잘 주무시더라고요. 저같이 예민한 사람들은 뭐 한 6시 이후에는 운동을 좀 피하는 게 아침에 하시는 게 좀 더 숙면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행 가서 경험한 건데 아이스크림을 사게 된 거예요. 거기 지역에서 나는 그 유명한 커피가 들어가 있는 아이스크림이다 해갖고 푸갤런 사이즈로 사왔어요. 이제 가족끼리 여행을 간 거라 다 같이 밤에 막 퍼먹고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왜 잠이 안 오지? 아까 먹은 아이스크림이 커피 맛 때문인가? 아니 왜 잠이 안 오지? 어떤 사람은 이제 커피 맛 아이스크림만 먹어도 잠을 못 잘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자게 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방해하는 것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아니 왜 잠이 안 오지? 마시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거의 끊었죠. 마신다면 아침 쪽에 마시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한 잔을 시켜 먹는 경우는 이제 아예 없어요. 더치도 거의 못 마시고 근데 진짜 커피 한 방울도 안 마신 날은 누우면 그냥 기절이에요. 기절. 커피를 안 마셔도 잠이 안 오면 이제 스트레스나 뭐 이런 그 외의 원인들인데 커피에 되게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수면이. 잠에 대해서 제가 공부라고 하긴 어렵고 계속 알아보면서 알게 된 것들 중에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자 이거는 아마 다들 모를 것 같으니까 맞춰보세요. 내가 8시간을 자는 게 목표예요. 근데 내가 오늘 막 일이 많아가지고 원래 자야 되는 시간에 못 자고 한 2-3시간을 늦게 잤어요. 그래서 그만큼 늦게 자고 대신에 그만큼 좀 늦게 일어났다.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원래는 한 8시에 일어나는데 6시에 일어나야 돼갖고 오늘 2시간 더 빨리 자야겠다 해서 2시간 더 빨리 잘 수도 있고 그러면은 어쨌든 나는 총 수면 시간을 지켰으니까 수면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수면에 그러니까 그 스테이지가 있어요. 잠의 단계가 있는데 렘수면 들어보셨죠? 렘수면이 있고 또 렘수면 단계가 아닌 것들을 이제 책에서는 비렘수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딥슬립이랑 렘슬립이 그냥 한 번씩 나오고 끝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딥슬립이었다가
천천히 다시 위로 올라가서 램슬립이었다가 다시 딥슬립이었다가 이렇게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프를 그리는데요. 엄청나게 큰 찰흙을 가지고 우리가 조각을 빚는 그런 내용이 이제 책에 있더라고요. 이걸 갖고 와서 설명해 볼 건데 모양을 만들 때 일단은 그 중에서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은 뚝 떼잖아요. 그 뚝 떼서 그러니까 크게 움직이는 것들이 딥슬립이고 어느 정도 모양을 다듬기 위해서 세밀한 작업을 하죠. 그게 램슬립이에요. 다시 크게 깊숙이 손을 넣어서 이 부분 필요 없는데 하고 또 뚝 떼대고 그게 또 다시 딥슬립. 다시 여기 손 봐야지 하고 거기만 손을 보는 게 램슬립. 반복이 되고 마지막에는 크게 떼어내야 되는 부분들을 다 정리를 했으면 세밀한 작업을 하잖아요. 그게 램슬립이고 램슬립이 그만큼 뒤에는 길어져요. 총 수면이 이렇게 있으면 크게 덩어리를 떼야 되는 부분이 무조건 1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딥슬립이 우선 들어가고요. 그만큼 딥슬립의 단계가 더 자주 나타나는데 이제 잠이 깰 때가 될 때쯤부터는 세밀한 부분을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램슬립의 구간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가. 너무 늦게 잠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딥슬립을 하는 구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램슬립이 더 길어지는 거죠. 반대로 내가 일찍 자고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된다? 딥슬립은 되게 길어졌는데 램슬립은 엄청 짧아지는 거죠. 수면 시간을 지키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램슬립을 더 충분히 취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딥슬립을 충분히 취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규칙적으로 수면 패턴을 가지고 잠을 자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율이 되게 중요해요. 전체 수면에서 딥슬립이 차지하는 그리고 램슬립이 차지하는 비율이요. 딥슬립하고 램슬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당연히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는 딥슬립도 램슬립도 조금씩 줄어들어요. 어렸을 때보다는. 그러니까 램슬립 같은 경우는 그게 레피드 아이 무브먼트 그 REM을 따서 램슬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잠은 자고 있는데 눈동자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램슬립을 제외한 나머지 수면은 이제 없어져요. 눈동자의 움직임이. 램슬립은 몸과 정신이 활기를 다시 띄우게 하는데 중요하다고 반지 어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꿈을 꾸는 단계는 램슬립이고 창의적인 생각들이 되게 많이 램슬립에서 발현이 된다고 해요. 네. 맞아요. 금방 잠에서 깨게 되는 게 그런 이유예요. 램슬립에서 꿈을 꾸기 때문에 램슬립은 깨어있는 단계 바로 아래거든요. 딥슬립이 이 아래면 램슬립 단계에서는 쉽게 잠에서 깰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자각하잖아요. 이거 꿈인데 이렇게. 그리고 꿈인 거 알고 막 이렇게 해볼까? 막 이런 경험도 있고 전체 수면에서는 5에서 5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나이에 따라 다르고 또 성인이 될수록 줄어들어요.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면서 램슬립이 줄어들어서 뭐 치매에 더 잘 걸릴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체 수면에서 20 또는 25%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램슬립이 차지하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딥슬립 같은 경우는 그런 기억들을 복원하고 정리하고 몸이 완전히 릴렉스 되는 상태거든요. 전신에 이제 힘이 다 빠지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성장하는 거에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운동을 내가 오늘 빡세게 했다 그러면 이제 딥슬립을 잘 할 수 있도록 커피도 덜 마시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일찍 자야 되고 성인이 될수록 줄어드는 양상인데 얘는 램슬립보다는 조금 더 적어요. 전체 수면에서는 15에서 20% 정도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수면을 취하게 됩니다. 딥슬립을요. 네, 고양이. 네. 명치 누르고. 딥슬립이면 그렇게 잘 깨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깼다면 굉장히 손실이 크죠. 저도 잠을 자는 거 보면 딥슬립으로 바로 들어갈 때도 있지만 램슬립을 거쳐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잠에 들면 램슬립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놀래서 깨면 잠도 잘 안 오잖아요. 심장이 막 뛰니까. 그래서 저는 귀마개 끼고 자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안대나 암막 커튼 있으면 좋고 예민한 사람은 귀마개 끼고 자는 게 좋고 잠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핸드폰도 항상 취침 모드로 해놔서 소리 안 나게 해놓고 잡니다. 맞춰야죠.
수능해야 해요. 좀 체질인 것 같은데 아무데나 누워도 잠 잘 들고 하는 사람들은 살면서 그렇게 잠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 잠이 올 때 자지 않으면 완전히 잠이 깨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잠잘 시간 생각해서 스케줄을 짜고 갑자기 약속이 생겨도 저는 밤에는 진짜 약속을 안 잡거든요. 아예 일찍 자고 싶어서 당장 놀고 싶어도 다음날 지장이 있는 거를 이제는 아니까 그런 걸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낮에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잖아요. 점심 먹을 시간, 그리고 뭐 해야 되는 시간. 그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는데 그에 반면에 잠은 잠 올 때 자면 되지. 이것만 더 하고 자야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잠도 마찬가지로 몸이 이제 몇 시쯤에 잠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잠의 스케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낮에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처럼 잠 또한 잠잘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맞춰서 잠을 자고 일어나고 하는 습관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주말이나 또는 쉬는 날에 그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주말이라고 해서 몰아자면 오히려 다음날 수면에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휴일이든 일을 하는 날이든 똑같은 시간에 자서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밥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딥슬립, 그러니까 렘슬립이 아닌 수면이요. 더 많이 취할수록 더 뛰어난 기억 능력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딥슬립 같은 경우는 교과서적인 암기, 이해, 내용들을 저장하는 데 더 효과적이고 렘슬립 같은 경우는 그것과는 반대로 몸을 통해서 익힌 것들 읽기를 연주한다거나 자전거를 탄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몸으로 익힌 기억들은 렘슬립을 할 때 더 많이 저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책에 이건 나오는 내용인데 강연하러 갔는데 끝내고 나서 신사가 와서 이제 자기한테 말을 걸었대요. 피아니스트였는데 하는 말이 자기가 여러 번 경험한 내용이 있는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슷한 경험들이라서 밤에 뭐 연습을 하다가 막히는 구간을 계속 연습을 하다가 모르겠다 하고 중단한 다음에 잠을 잤다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피아니스트니까 되게 많았겠죠. 내가 보기에는 이 잠이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다. 이 사람이 그걸 듣고 토대로 임상을 해본 거예요. 이제 악기를 가르치기엔 어려움이 있으니까 타자를 치는 순서를 이제 연속해서 타이핑을 하는 거를 연습을 시켰는데 해보니까 뭐 4, 3, 1, 2 이렇게 쳐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손가락 다다다다 손가락 번호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익숙하지가 않고 특히 우리는 4번 손가락이 약하니까 4, 3, 1 2, 4, 3, 1, 2 이렇게 1하고 2가 멈칫하는 구간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면 되는 거죠. 그게 안 잔 팀, 잔 팀 이렇게 팀을 두 개로 나눠서 낮잠을 자게 한 거예요. 자는 팀은. 안 자는 팀은 이제 컴퓨터나 뭐 책을 읽으라고 해놓고 다시 했더니 잠을 잔 팀이 훨씬 더 그걸 잘하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되는 게 있으면 일단 여러분 잠을 자세요. 네네. 재밌었던 부분이 잠을 파악하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레이턴시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잠을 자려고 시도하는 그 순간부터 정말로 잠에 든 시간까지 얼만큼이 걸렸느냐를 나타내는 부분이었어요. 일반적으로는 5분에서 20분 사이에 잠이 드는 게 이상적인 시간인 거예요. 기계 말씀에 따르면. 제가 카페인을 많이 이제 섭취하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그런 날은 1시간씩 멀뚱멀뚱 하게 되잖아요. 커피를 좀 줄이고 신경을 쓴 날은 정말 눕자마자 잠에 드는 날도 있더라고요. 이제 다음날 체크를 해보면 막 0분 이렇게 뜨는 날도 있고 0분 진짜 그냥 눈 감자마자 잠든 거잖아요. 그거는 커피를 안 마시고 생활이 괜찮았던 날들은 정말 5분 안에 잠 자는 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빨간 줄이 딱 뜨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빨리 잠에 들었는데 왜 하고서 눌러봤더니 하는 말이 5분에서 20분 사이에 잠들어야 되는데 너 너무 빨리 잠들었다고. 너 평소에 수면이 부족한 것 같은데? 막 이러는 거예요. 맞는 말이라 이제 할 말은 없는데 잠을 못 드는 게 스트레스였으니까 잠에 빨리 드는 거에 되게 좋아했는데 내가 만약에 한 8시간 정도씩 꾸준하게 잠을 자고 있다면 0분 만에 잠에 드는 일은 없다. 너는 앞으로 좀 더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 신경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되게 좀 충격이었고요. 처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이밍. 타이밍은 제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너는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자는 게 제일 이상적이니까 그때 자라. 정말 알람이 울려요. 저 같은
경우는 9시 45분에 울리는데 9시 45분에 뭐라고 하냐면 베드타임 어프로치 이렇게 와요. 너 이제 잘 자는 거 준비하라고. 9시 45분 퇴근도 안 했는데 나 이제부터 잘 거 준비하라고. 근데 그래도 그거 보면은 그래도 빨리 집에 가서 잠을 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식단 편을 보셔서 알겠지만 스스로를 되게 피곤하게 하는 그 계획적이고 또 경쟁심이 진짜 많은 성격이에요. 점수가 낮게 나오면 되게 화가 나요, 저는. 뭐? 60점이라고? 약간 부들부들하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커피를 안 마시고 약간 이상한데 활활 타올라서 점수를 잘 받겠다고 잠을 잘 자기 위해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성격이라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보실 겁니다. ISFJ인데요. 그 점수가 높으면 되게 자랑하고 싶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한 번은 95점 맞은 적이 있거든요. 자랑했어요. 오, 95점 처음 맞아봤다고.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맞아봤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 이 반지를 포함해서 뭐 수면 추적이 되는 기계를 쓴다고 해갖고 완전히 불면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기기를 쓰므로 내가 어디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좀 가능합니다. 왜 무엇이 원인인지. 정말 체온이 높아서 못 자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열대야라는 말도 있잖아요. 체온이나 바깥 온도가 높으면 이제 잠을 계속 못 자는 것처럼 외부적인 요인들도 당연히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움직인 날에도 잠을 못 자요.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 기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과연 얼마나 잘 자고 있을까? 잠을 어떻게 자고 있는지 좀 파악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반지를 써보시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불면에 괴로우신 분들이나 나는 잠을 잘 자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떻게 자는지 좀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처럼 이런 반지나 아니면은 애플워치에도 그런 수면 유료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한번 내 잠을 분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얘기를 정리해보자면 불면이나 또는 수면 부족으로 생긴 건강 이상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링의 장점 그리고 잠을 방해하는 요소들 또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소개한 이것들 말고도 또 수면 분석 어플에는 휴식을 위해서 또 나와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크게 얘기해보자면은 뭐 HRV, 그러니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분비가 되고 있는지 내가 자는 동안 분당 호흡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자는 동안 심박수가 어떻게 되는지 체온이 어떻게 되는지 이론적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주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